수술 상담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난감해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 부위를 만져보고 초음파로 이렇게 보고 제 머릿속에서 이제 경험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수술 결과와 제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의 얼굴을 보면은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물살. 저는 또 부종형 셀룰라이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제 생각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방흡입을 해서 원하는 결과만큼 나오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수술 전 기대했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건 결국 부종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종, 리데마라고 하는 그 진단과 증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고 일어나면 좀 반지가 꽉 낀다면 상체 부종이 있다는 말이고요. 양말을 신었을 때 발목에 자국이 좀 오래 간다.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낀다. 그리고 혀를 내밀었을 때 치은이라고 하는 혀 양옆에 이렇게 치아 자국이 있다면 부종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밥 먹다가 혀를 자꾸 깨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질병도 아니에요, 부종은.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종이 있는 몸에서 체중의 변화가 급격히 많이 생긴다면 지방의 염증 상태가 되고 그것이 셀룰라이트라는 것을 변하게 돼요. 즉 부종과 셀룰라이트가 더해진 상태에서 지방 흡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설명을 하시기도 해요. 셀룰라이트라는 상태는 몸에서 체액이 빠져나와서 지방 세포 사이에 좀 쌓이게 돼요, 체액들이. 그래서 순환과 흡수가 막히게 되고 좀 끈끈해져서 지방 세포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끈끈하게 된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시거든요. 저도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공감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할 때 투메센트란 용액을 주입하고 나서 핸드메이드 방식의 캐뉼라가 제가 움직일 때마다 피부랑 캐뉼라랑 같이 움직이게 될 때 얇은 섬유막을 뚫고 진동이 좀 느껴지게 되고요.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지방이 흡입된 양은 굉장히 적고 피부를 만져보잖아요, 핀치로. 그러면은 굉장히 물살 같은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고 그 순간이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 순간에 지금 이분의 이 부분은 셀룰라이트 부종형 지방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알게 되는 거죠. 끈적끈적한 체액에 지방이 껴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근데 이런 끈적끈적한 체액에 지방이 껴있는 상태랑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초음파로 보면은 지방층 사이에 빈 공간이 좀 많이 보이고요. 그 빈 공간 사이에 하얀색 섬유줄이 지방층 사이보다 평소보다 좀 많이 보이게 되고 또 피부랑 지방층 간격이 2에서 3mm 정도 검게 띄어져 있어요. 이런 부종형 셀룰라이트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그 어떤 시술보다도 지방흡입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수술을 힘들게 받았는데 다들 기대하는 뼈팔, 대용량, 뼈벅지의 기대만큼 못 따라가서 조금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얇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부종용 셀룰라이트인데 만족하지 못하시면 어떡할까?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만족을 하시고 변화가 크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다만 부종용 셀룰라이트가 앞복부에 있다면 주름이 좀 생길 수 있고 피부를 이렇게 집었을 때 핀치 테스트를 했을 때 기대보다 좀 더 많이 지방이 잡혀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못 뺀 게 아니라 그 정도밖에 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체외 충격파와 고주파 관리로 꾸준히 병원이나 관리샵에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셀프 림프 마사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괄사 마사지 같은 것을 좀 사용해서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피부를 살짝 누르는 정도로 쓸면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쪽으로 모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심장 쪽으로 보내게 되고 심장에서 흡수가 돼서 부종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드린 꿀팁은 알러지가 심한데 부종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 항히스타민제 사용하는 게 부종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혈관에 좀 달라붙게 돼서 물질 순환을 방해하게 되니까 항히스타민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질 순환을 방해하는 히스타민을 제거를 해줘서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그 배리어가 되게 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물질들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을 때 부종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부종을 교정해야 하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동맥과 정맥이라는 큰 혈관 이외에도
모세혈관이라는 실보다 얇은 혈관들이 온몸에 이렇게 쫙 퍼져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상황이 생겨서 이 모세혈관에 있어야 될 체액들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조직 사이에, 그걸 간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관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유는 크게 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 소금은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끌어당기게 돼서 혈관 내에 수액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 압력이 누르는 힘이 강하게 되니까 간질액으로 수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전신질환이 있어서 혈관벽이 좀 염증 상태가 돼서 느슨해지게 되고 이 느슨해진 틈을 따서 수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지방이 과다한 경우 또한 몸에서는 염증이 심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이 과다한 분들이 많이 먹던 음식들은 주로 탄산음료나 단 음식들인데 단당류와 과당이 이런 탄산음료와 단 음식들의 주된 성분이에요. 이런 성분들을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대사가 되면서 프리 패티 애시드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돼요. 원래는 그 지방들은 지방 세포 안에 갇혀져 있어서 어디 움직이지 못하게 딱 가둬놓게 되는데 이 프리 패티 애시드라는 이 성분들은요 지방 세포를 떠나서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근육이나 피부, 혈관에 축적이 쌓이게 되고 여기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약해진 혈관 벽에서 바깥으로 부종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고 잡곡류나 귀리, 식이섬유는 오히려 몸의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잘 먹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걸 먹고 좋지 않은 것을 적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부종형 셀룰라이트 지방형이라는 것을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먹는 것을 좋은 거 먹고 나쁜 건 먹지 말고 좋은 탄수화물, 즉 잡곡류나 식이섬유를 드시면서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하체 근육을 쥐어짜면서 밑에 고여있는 부종을 심장 쪽으로 이렇게 올리게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부종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 흡입이지만 부종형 지방이라는 좀 생각보다 쉽게 빠지지 않는 지방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영양정보와 식생활까지 제가 설명을 하게 됐어요. 제 잔소리가 여러분의 그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이 긴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